제가 그 이전에 한국 6.25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났고 전후에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의 후유증 같은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후에 복구되지 않은 도시 환경이라든가 경제적 곤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 생생하게 겪었죠. 많은 죽음도 보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의 환경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배경으로다가 6.25 전쟁이 그렇게 큰 피해를 민족 전체에 줬구나 하는 확실하게 더 알게 되는 와중에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항상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에 싸웠던 그런 전투에 대한 얘기들만 많이 있었고, 북한군의 만행이라든가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이 학살된 이런 여러 가지 산만한 내용들을 전쟁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보고 저 스스로 새로운 어떤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쟁이 50년대에 일어났는데 90년대 말에 와서야 이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미국이 또 그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완전한 사과도 아니고 또 국가가 그것을 나서서 해결할 또는 위로하는 것도 그렇게 게을리했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저한테 아주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좀 그려봐야겠다고 해서 99년도에 그 신문 기사에 의해서 처음 작품을 시작하게 된 경우죠. 그 형식의 사실성을 가지려면은, 또는 사실성보다도 더 그 상처의 깊이를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이, 그림의 형식으로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그분들을 위로도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심정을 같이 공감해줄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감성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 그리는 방식의 문제에서부터 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문제가 동시에 섞여서 해결될 문제라서, 그 문제를 제가 우선 급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제가 충분히 표현을 못한 건, 하나는 그 사실을 제가 정확히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미군의 명령 체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식이고 군사적 정보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능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각예술로다가 또는 그림으로다가 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게, 어떻게 해서 그런 잔혹한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사실 자체를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정직하지 않게 그 내용을 지금 숨기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걸 당연히 제가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갖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희생된 그분들 자신은 굉장히 억압된 상황에서, 정부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겪고 수십 년이 흘러가서 기억도 이제 많이 무뎌지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발굴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다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식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거는 꼭 반드시 그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도건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장 큰 건데, 동일 사건 자체는 가해국으로서 미국, 피해국으로서 한국의 현대사이자 미국의 현대사.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영선 교수는 서울대 미대 교수 시절부터 이미 20여 년 전부터 노군이 사건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고요. 한 5년 전인가요? 파주 헤이리에서 좋은 미술관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해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그 전시회 가장 메인 작품이 노군이 쌍구레하는 작품이었고 그 외에도 여러 작품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노군이 그림을 그려오셨고 한국에는 역사화를 그리는 화가가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민중 화가들은 좀 그리지만 일반 화가들이 잘 그림을 그리지 않는 현재 분위기인데 그래도 서울미대 교수인 그분이 노군이를 잘 그려주셔서 참 뜻깊게 생각했고 금년이 노군이 사건 75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전쟁 75주년인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전시회를 시작해서 금년까지 이 전시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우 뜻깊은 전시회고요. 금년은 75주년이라 특별히 K-팝 유명 가수 태아라는 가수하고 해서 노군이 곡을 만들었어요. 박광주라는 작곡가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그분이 흔쾌히 노군 사건 75주년이기 때문에 곡을 기증해 주셨고 저와 같이 가사를 썼고 그래서 그 작품을 배드 보스 컴퍼니에서 녹음까지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미술, 음악,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노군이를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요. 기대하건대 향후에 좀 오페라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군이가 좀 더 보편적으로 대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분야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한 노군이 사건을 홍보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히스토리 페인팅보다 히스토리컬 페인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히스토리컬 하면은 지역과 시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무엇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측면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근리가 가야 할 그런 방향들도 여기가 평화공원이 아니라 민간인 학살공원이라고 지칭해야 된다는 서영선 선생의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논하기 전 사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저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끌고 나가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왜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영선 선생은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그 중에서도 좀 전쟁, 쿠데타, 슬픈 세월호 사건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에 보기 드물게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21세기에서 역사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참 독특하게 그것도 이제 자기 필치로 자기 색깔로 자기 드로잉으로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면서 어떤 표현적인 기법으로 나타냄으로 해서 그게 좀 더 보는 사람으로의 감성적인 느낌을 더 자극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에서는 잘 알려진 훌륭한 작가입니다. 서영선 작가의 한국전쟁과 노건리 연작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직시하는 정직한 눈이란 측면과 두 번째는 서영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자기의 어떤 방법입니다. 노건리 평화재단이나 또는 전시관이 가지고 있는 실정적인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건리를 이해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현대미술은 노건리를 보다 더 폭넓게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술적인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노건리 국제평화재단이 계속 현대미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노건리에 대한 기억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고 또 한편으로
공유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아마 이 전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선의 노건리 작업을 통해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죽은 자는 살아남은 자의 기억 재현을 통해 말하여야 합니다. 서영선의 작품에서 기억의 재구석, 고통의 공감과 애도, 진실의 필요를 위한 노력 등의 복합적인 감정과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품을 계속 보고 생각하고 더불어 내용과 주제,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대해 말하기 만드는 공통될 것입니다.